아이디어와 기획, 촬영까지 늘 새로운 선택을 하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 돛담배 가온파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이오닉 5를 나의 선택.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가온파더의 선택 아이오닉 5,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아이오닉 5는 두 가지 트림이 있죠. 익스크루시브, 프레스티지. 거기서 저는 과감하게 익스크루시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크루시브에서도 두 바퀴 굴림과 네 바퀴 굴림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두 바퀴 굴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롱레인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사양 보시면 프레스티지에서는요, 요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요렇게 3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2.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실내를 마치 사무실처럼 사용하기 위해선 220V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V2L.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일단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어떤 요소, 중요한 것들 한번 간단하게 읊어보겠습니다.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좀 비싸지 않은 옵션일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현대 디지털 키, 이런 거는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실제 키가 없어도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동차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 무선 충전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이패스, eCM 룸밀러, 레인 센서, 알짜배기 옵션 같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이오닉 5는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다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서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선택하면 여러 가지 주행하는데 좋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 특히 이 녀석은 현대 스마트 센스 필요합니다. 컴포트 2 같은 경우에 원래 저는 이제 컴포트 1 이거에 비해서 이제 운전석 부분만 담겨 있는 게, 그리고 또 좀 더 저렴한 게 컴포트 1인데, 사실 뒷좌석에 이제 가온이와 제 아내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이 열선 시트, 이 녀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일 경우에 더더욱 히트를 트는 것보다 이 열선 시트를 활용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게 조금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방석을 살려고 그랬었는데 열선 시트를 안 하면 또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또 2열 열선 전동 슬라이드 시트도 또 전좌석 시트가 또 메모리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쓰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220V,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 아이오닉 5 주행거리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500km를 갈 수 있다 라고 해놓고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이제 400km도 못 갈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트림을 선택했을 때 과거 예전에 니로 전기차를 제가 좀 알아보고 그때 계약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취소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타이어 휠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오닉 5도 물론 1인치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주행 가는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19인치 휠이 그렇게 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인치 휠보다는 19인치처럼 조금 선이 더 굵직한 이런 스타일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아마 주행거리도 좀 더 길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가격도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딱 보니까 과감하게 익스크루시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측정한 게 아마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충전 거리를 상온 405km, 저온 354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이 20인치 휠 타이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저는 프레스티지로 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이 굳혔습니다. 대충 아마 19인치는 420에서 429, 두 바퀴 굴림, 롱레인지 기준, 이렇게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어찌됐든 프레스티지
초이스를 선택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 지시등은 LED가 아니라 이 범퍼 쪽 이 하단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프레스티지 초이스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이라고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보스 오디오 우퍼가 들어가면서 트렁크 밑부분에 덮개를 올리고 그 안에다가 또 짐을 수납하기에는 보스 오디오가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아무래도 이 차를 타고 캠핑을 좀 다니게 될 것 같은데, 짐을 싣는 공간 하나하나, 아주 작은 공간조차도 캠핑을 가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그래 뭐 보스 오디오가 없는 게 더 좋겠네. 그리고 또 두 바퀴 굴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 프렁크 공간도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야 그것도 뭐 잘 됐네. 겨울에는 조금 미끄러질 수 있으면 그때는 윈터 타이어를 좀 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채널 찾아보니까 후륜구동도 윈터 타이어를 끼게 되면은 겨울철에 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마스터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5 가온파더의 선택 공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두 군데로 사전 계약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는 곳 경기도에서 넣었고요. 하나는 이제 전주에서 저희 어머님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어머님이 구매하시는 걸로, 그리고 돈은 제가 지불하고, 그리고 어머님 차인데 보험은 좀 저랑 같이 탈 수 있게 해서 제가 좀 이제 거의 빌려 타지만 내가 차값을 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전주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뭐 과감하게 여기는 모든 옵션을 다 싸그리 선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전주가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이오닉 5 이런 것들이 출시가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기존에 있는 전기차만으로도 이 보조금 이 수량이 벌써 계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벌써. 그래서 그쪽 카마스터님께서 전주 쪽은 조금 많이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계의 돛담배 가온파더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중한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뽕.